원래는 6월 12, 13, 14 이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근데 6월 12, 13, 14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 6일 날, 6월 6일 현충일이죠. 6월 6일 날 평양에서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 모의 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남북 대화를 할 때는 남북 대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대표로 나서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 모의 회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북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회담에 나가게 되면, 예를 들면 체육회담을 하는데 체육계 간부들은 대북 접촉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쪽에 대북 접촉 경험, 남북 대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북쪽 대표단이 되고 남쪽에서는 우리 대표단들이 남쪽 대표단이 돼가지고 북쪽 대표단들이 앉아서 될 수 있으면 애를 먹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 상황에서 훈련을 받아야 상황 대처 능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괴롭히는 쪽으로 막 막 논리 싸움 걸고, 그다음에 남쪽에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럼 그때 직접 받아낼 줄은 알아야 되거든. 그 훈련을 시키는 게 모의 회의인데, 대통령 정상회담 준비하는데 6월 6일 날 거기 와서 역할을 좀 해달라. 그 무슨 역할이냐 그랬더니 대남비서 김용순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 역할은 누구냐 그랬더니 70년대 초에 남북 대화 경험이 많으신 옛날 중앙정보 출신이 하게 돼 있다. 이게 나보다 한 13살 많은 분이에요. 나는 이제 80년대 남북 대화 경험이 좀 있지. 80년대 체육회담 뭐 등등. 그리고 차관급 회담 할 때, 그 비료회담 베이징 할 때 그것도 경험이 있고, 95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는 또 쌀회담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북쪽 사람을 많이 만나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제 뽑다 보니까 내가 뽑힌 것 같아요. 6월 6일 날 이제 이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주재하에 하는 소위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집무실, 가만있어 봐. 집무실은 집무 책상은 있고 회의 탁자는 거기 없지. 그렇지. 그 옆방이 이렇게 길쭉한 장망형 탁자가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은 남쪽에서 이제 이쪽 북쪽을 남쪽 대표니까 북악산을 바라보는 쪽으로 앉아 있고, 우리는 북악산을 등지고 이제 남쪽을 바라보는 식으로 앉아 있어요. 딱 그런 것도 굉장히 모양을 갖춰요. 보니까 대통령 옆에 이제 임동훈 당시 국정원장, 오른쪽에 박재규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또 경제수석이 또 앉아 있더라고. 우리는 단둘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북쪽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용순 비서 둘만 있는 거야. 김달술 옛날 중앙정보실의 남북대화 사무국장이었던 분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서 역할을 하는데, 그때 내가 참 김대중 대통령의 실력에 대해서 놀랐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막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답변 못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기선제압하고 막 끌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단련을 시켜드리는 건데, 가령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중요한 격이 높을수록 근본 문제라고 보면서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 수용. 이거 하면은 통일된다 이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안법 철폐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고려연방제 채택하면은 통일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야. 그거는 바로 공산화 통일이야.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아주 DNA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됐냐면 하고 이제 좋은 뜻으로 이제 연설을 시작하지. 그럼 내 역할은 뭐냐면 그걸 자르고 들어가는 거야. 만 교란 작전 피는 거지. 응? 그 언제든지 회담에서는 수석 대표 또는 수석 대표 허락을 받고 그 수석 대표 아닌 사람은 수석 대표 허락을 받고 발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좀 실정감 있게 여기 이제 그 위원장 그 김정일 역할을 하는 분한테 장군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근데 그쪽 사람들 호칭은 장군님이거든. 예, 호시오. 그 내가 대통령님 다 좋으신데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려면 아니 미군부터 철수시켜놓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셔야지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르고 들어간 거지.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이분이 원고 없이 그게 미군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다. 내지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쪽도 유리한 측면도 있다. 또 미군이 당장 나가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의 공백 때문에 다른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건 생각 못 하느냐. 예를 들면 미군이 나오면 중국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는데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데 솔직히 놀랐어요. 원고 없이 3, 40분을 쫙 얘기를 해. 두 번째 또 다시 또 그 이 보안법 또 이제 그렇게 진짜 좋은 말씀 하시는데 보안법을 그대로 시퍼렇게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이게 지금 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또 보안법이 이것이 절대로 남북관계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보안법이 없어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논리를 쫙 전개하는데 역시 순발력도 좋지만 실력이 대단하더라 이거야. 그렇게 이제 했어요. 또 이제 뭐 연방제도 그렇고 연방제 같은 저거 단골이기 때문에 연방제 가지고 또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바로 우리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수령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령님이 제안하신 연방제네요. 고려 연방제네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쫙 설명을 해.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근데 원래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현충일 날 오전에 현충원 참배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식사하고 2시부터 2시간만 4시까지 하자. 2시간 잡고 했는데 밀고 당기고 막 일종의 논쟁이 붙으면서 4시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늦지막하게 이제 나오면서 6월이니까 뭐 6월 6일이니까 뭐 해는 중천에 또 있지 6시가 돼도 그때 김정일 위원장 역할을 했던 옛날 박정희 시절에 중앙정보부의 대화사무국장 했던 분이 오늘 보니까 김대중이 빨갱이가 아니네. 저 정도 되면은 김정일이한테 뭐 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김정일이 이길 수 있겠네. 응?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양반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너무 유창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좀 미운 거야. 그래서 빨갱이 딱지를 붙인 거야. 친북이어서라기보다는 물론 남북 관계를 남북 화해 협력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뭐 극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빨갱이들하고 대화하자는 거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도 빨갱이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은 조금 지식수준이 높은 데서는 대화하자면 당연히 보안법 철폐하자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연방제 하자고 할 거고 미국 철수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동조할 거 아니냐 그러면 공산화다 하는 식으로 아주 도시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 김대중 이미지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 이제 동조할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 보안법 문제도 척척 받아치고 미군 철수도 그 말이 안 된다고 받아치고 그다음에 연방제도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건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 보고 김정일한테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끌고 가겠다. 그리고 사상 자체가 빨갱이 아니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15 때 올라가죠. 6.15 때 올라가가지고 회담은 성공을 했지. 회담에는 우리는 못 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6.15 정상회담 준비할 때는 2000년 그러니까 6월달이지. 2000년 6월달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는 제가 경희대학교의 수원에 있는 아태국제대학원에 이제 개공 교수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갈 수 없었지. 해설은 하지만은 해설하는데 이제 뭐 그 4월 10일 날 발표하는 날 분당국 대통령으로 참 운이 좋다고 그랬더니 저 사람 옳은 말 하는데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정상회담은 못 갔지만 끝나고 와서 임동원 장관이 이제 그 우리한테 수고했다고 이제 식사를 내면서 그때 김용순 비서가 제기한 순서대로 대통령한테 그걸 말하자면 찌르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리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데 미리 이렇게 단련이 되면은 놀라지 않죠. 바로 순발력 있게 탁 받아치니까 순발력 있게 받아치면은 북쪽도 아니 만만하게 보질 않고 존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6.15 정상회담에 그 합의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